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는 다 우리 이제 측정하는 그 내부적인 일이야.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자. 뭐 컷오프를 얼마로 하자. 기준기를 얼마로 하자. 측정기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고 설계자, 가공자, 그리고 측정자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도시기후, 도시기후. 여기 도시라는 것은 한자로 쓰니까 좀 말이 어색할지 모르겠는데 도면에 표시된 기후다, 그런 뜻이에요. 도시라는 게. 그럼 표면에 어떻게 도시가 됐는지를 알고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도면에 표시된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면 뭐하고 같다고 그랬죠?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이거는 소경과 같다 그래요. 소경. 눈 못 보는 사람. 안 못 보면 답답하죠? 여러분들 해석 못하면 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맹이라는 얘기도 했죠. 문맹. 내가 여러분들 처음에 도면해독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응용 측정 시간에도 얘기했고 엔지니어들 간의 의사소통 수단이 도면이다. 도면을 볼 줄 모르면 여러분들 자기 이름 쓰고 읽고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차 해석 시간에 기하공차에 관한 여러 가지 기호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표면 텍스처에 표시된 기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기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 요게 지금 목적이에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표면 거칠기는 이런 기호로 표시가 돼 있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다 제도 시간에도 공부한 거죠. 요렇게 표시가 된 거는 임의의 제작 공정을 허용한다. 그 다음에 요렇게 막힌 것은 제거 가공을 꼭 해라. 제거 가공이라는 게 뭐예요? 이 표시가 있다는 거는, 자 봐봐요. 이런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표시가 돼 있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게 10에 플러스 0.1이다. 얘는 이 치수보다 더 크게 지금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해라. 깎아내서 치수를 맞춰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표시는 제거를 하면 안 된다, 깎아내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요 제거 가공 불가, 요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이 면에 이미 도금이 돼 있다든지 어떤 다른 코팅이 돼 있다든지 이런 표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끝났으니까 여기서 손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요 약자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요것은 APA, MRR, NMR, Any Process Permitted. 어떤 것도 다 허용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고, Material Removal Required, 그 MRR 이렇게 앞자를 따서 약자를 한 거예요. 그건 제거해라. 그 다음에 No Material Removed, 재료 제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면이라는 거를 뭐 규격에서 어떻게 얘기한다 라는 거 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표면을 가공한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뭘로 가공할 거냐? 방법. 연상으로 할 거냐? 밀링으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뭐 이런 걸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가공을 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공을 할 거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공할 거냐? 결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또 뭐 생각해야 돼요? 여기 가공을 했는데 검사할 때 전체 면이 골고루 아주 전체가 다 골고루 있어야 되냐? 아니면 일부는 골고루 있는데 일부에 뭐 좀 튀는 것이 있어도 되냐? 이런 어떤 균일성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표면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반대로 그러면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여기다가 이제 규격화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A, B, C, D, E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파라메타를 지정하자, 가공 결을 지정하자, 가공 방법을 지정하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가끔 보면 이런 기호가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붙어 있어. 이런 기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 경우는 뭐냐면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 경우는 이 전체 둘레를 다 적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전체 둘레. 이렇게 육면체를 보면 여기를 다 적용하라는 뜻이야. 만약에 요게 없이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얘는 요 면에만 적용하라는 것이죠. 요 면에. 근데 요렇게 요 표시를 우리가 전둘레 all around 요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거예요. 요거 공차 해석 시간에 어디에다 적용한 거 기억나나요? 공차 해석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한 기억이 있을 텐데 이런 거 기억나죠? 여기에다가 뭐 적용할 때? 윤곽도 적용할 때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이 전체를 다 적용하라는 뜻이죠. 이런 도면을 여러분들이 공차 해석 시간에 봤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동그라미를 적용을 하면 정면하고 배면 이쪽 면하고 저 반대쪽은 제외하고 요 테두리만 이렇게 적용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간혹 어떤 도면을 보면 요런 경우가 있어.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경우는 이 정면하고 배면 여기도 전부 적용을 하라는 뜻이야. 이것도 전부 적용. 그러니까 요거는 ASME 규격에 이런 기호가 있다. 그래서 혹시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기호를 보면 요거는 ASME 규격이고 이 앞뒤도 다 적용을 하라는 거나 둘레뿐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결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요 가공결은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가공하시는 분들이 요걸 정확하게 보고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가공결하고 측정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가공결. 가공은 가공자가 할 것이고 우리는 요 가공결의 직각방향, 측정에서는 가공결의 직각방향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요거 여러분들 기본으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표시할 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제도 시간에 또는 도면해독이나 공차해석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요거는 뭐 하나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RA가 2.5다. 그러면 전체 다 2.5를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다 2.5를 적용하는데 단 요면하고 요면 여기는 이렇게 따로 규제가 되어 있죠. 그 규제가 된 부분을 요 가로 안에다가 표시를 해준 거예요. 요 부분 빼고 나머지는 다 저거 적용해라. 근데 또 여기서 이 값을 이렇게 다 늘려니까 예를 들면 이 안에 표시하는 게 복잡하잖아요. 이걸 다 표시하려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Z, Y 이렇게 표현해 놓고 Z라는 기호가 붙은 것은 요걸 적용해라. Y라는 기호가 붙은 것은 요걸 적용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딱 받았는데 Z, Y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원래 여기 뭐 거칠이기가 얼마고 컷오프가 얼마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들어가 있지? 이건 무슨 뜻이지? 라고 당황하지 말고 주기란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을 거라는 거죠. Z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측정할 때는 이런 조건, Y라고 표시된 부분을 측정할 때는 이런 조건을 적용해라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것도 그 제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면에 어떻게 표기를 한다 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도면에 어떻게 규제를 할 건가 이걸 볼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호 바깥쪽에 보면 요거는 어떤 형태로 가공을 할 거냐, 제거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위쪽은 가공 방법을 뭘로 할 거냐, 그리고 요 부분 요거는 이제 표면의 가공 결을 어떻게 할 거냐 요 부분인데 요거는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가공 공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거는 가공자들이 집중적으로 보는데 우리하고 관련된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은 측정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해라 라는 것을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 쭉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게 뭐냐면 공차가 상한이냐 하한이냐. 근데 우리가 상한 공차, 하한 공차 이렇게 일반적으로 치수 공차를 하는 거하고 요거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값보다 주어진 값보다
더 좋은 값 또는 더 나쁜 값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뭐 좋다 나쁘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네. 어떤 표면에 얘가 RA 1.6 이렇게 규제가 됐어요. 그럼 얘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표면을 측정해서 RA가 1.6보다 더 크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한이라는 게 숫자가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수공차 얘기할 때는 숫자가 작은 게 더 잘 가공된 거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1.6보다 더 작으면 안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간혹 혼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한공차라는 것은 1.6이라는 요 값보다 숫자가 더 크면 안 된다. 즉 규정된 것보다 더 안 좋게 가공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뭐 1.6보다 더 좋게 가공하는 거야 뭐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요 필터. 여기는 필터를 표현하는 건데 필터의 종류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필터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 우리 실습할 때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값이 차이가 나나 안 나나 보라고 했잖아요. 뭐가 있었죠? 그렇죠. 요거 우리 할 때 가우스 필터하고 ECR 필터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진폭 투과율이 50%다. 요거는 75%다. 요런 거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필터의 종류를 어떤 걸 쓸 건가.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조건에 의해서 값이 바뀌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트랜스미션 밴드라고 그랬는데 투과 영역이에요. 투과 영역. 이거는 뭐냐 하면 지난주에 배운 라무다 S와 라무다 C. 그죠? 우리가 프로파일이 들어와서 라무다 S를 통과하면 요거는 P 프로파일이 되고 라무다 C를 통과하면은 한쪽으로는 R 프로파일이 되고 한쪽으로는 W 프로파일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라무다 S를 얼마를 쓰고 라무다 C를 얼마를 써라 라는 걸 여기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요 R 요건 뭐예요? 요 R 프로파일 요거죠. 라무다 C라는 것은 컷오프예요. 그죠? 라무다 C보다 더 작은 파장을 가진 성분을 가지고 평가한 파라미터. 그게 R 파라미터예요. 자, 그러면 라무다 C보다 더 큰 파장을 가지고 평가한 프로파일이 무슨 파일이죠? W 프로파일이에요. 요거는 파상도. 근데 라무다 C를 통과하지 않고 라무다 S만 통과한 프로파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P 프로파일이에요. 근데 P 프로파일이나 R 프로파일이나
W 프로파일이나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평가 길이 전체에서 이것을 토탈이라고 표현해요. 토탈. 근데 지금 우리가 평가한 이 프로파일이 P 프로파일이다. 그럼 이거는 PT가 되고,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이 프로파일이 라무다 C를 통과한 R 프로파일이다. 그러면 얘는 R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파일이 라무다 C를 통과한 W 프로파일이다. 그럼 얘는 파상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RA, WA, PA, RT, WT, 뭐 여기 이미 했네요. PT. 이런 식으로 여기는 프로파일의 종류가 뭐냐를 표시를 하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거, 요게 이제 뭐 A냐, Z냐, T냐, SM이냐, 뭐 이런 거 우리 배웠죠? 파라메타. 그걸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가 평가 길이. 평가 길이인데, 이 평가 길이는 기준 길이의 개수를 표시를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준 길이는 LR. 요것도 자주 쓰이는 용어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평가 길이는 LN. 그죠? 그 다음에 이송 길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실제 측정기가 움직이는 거리. 요거를 우리가 LT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평가 길이는 LR 곱하기 몇 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평가 기준 길이의 개수를 여기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평가 규칙. 16% 룰을 쓸 거냐, 막스 룰을 쓸 거냐. 요거 16%를 또는 막스를 바로 전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규격값, 규제값 얼마 이내, 이런 표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면에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걸 쓴다. 그래서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이 기본을 써라 라는 것이 또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상한 하한 중에서 상한은 U, 하한은 L을 쓰는데 상한이 기본이야. 그러니까 상한값, 예를 들어서 RA 1.6, 이거보다 값이 더 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원래는 앞에 U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U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얘는 없으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U인 줄 알자, 이런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터의 종류도 가우스 필터를 쓸 경우에는 특별히 필터 표시 안 해도 그냥 가우스인 줄 알아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 요것도 라무다 S는 0.0025, 라무다 C는 0.8, 요렇게 쓸 때는 그냥 생략으로 된다. 기준 길이, 평가 길이가 기준 길이의 5개면은 얘도 생략해도 된다.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이 16% 룰이다. 그러면 생략해도 된다. 또 거칠기 값에 기호가 없으면 마이크로메타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 도면에. 설계 도면에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 U가 상한이니까 생략 가능. 필터가 가우스니까 생략 가능. 전송 밴드가 0.0025 라무다 S 0.8 라무다 C 생략 가능. 기준이 길이 5개 생략 가능. 16%룰 평가 생략 가능. 그러니까 기본을 생략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복잡하게 표시된 이것이 요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나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할 거냐, 이렇게 표시를 할 거냐, 이거는 설계자가 도면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면 한 99%, 뭐 조금 양보해서 95%는 요런 도면을 접할 거예요. 요런 도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설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앞에서 배운 것처럼 ISO 4288에서 이런 디폴트는 생략을 해도 된다라고 약속을 해서 이렇게 쓴 건지, 요거는 설계자가 의도적으로 생략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냥 설계자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써와서 나도 그냥 그렇게 썼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규정에 보면 여기 요 가공 방법, 가공 모양, 가공 결의 모양, 요것도 그 생략을 할 수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자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요 도면에 요것만 표시하는 거예요. RZ 2.3. 설계자가 이렇게 도면에 표시를 하는데 이게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규격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라라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잘 모르겠고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해서 나도 했어. 즉, 근데 이렇게 한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설계자가 잘못한 건 아닌데, 아니 엄밀히 치면 잘못한 거죠. 근데 어쨌든 저렇게 표기를 해도 우리는 해석을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설계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표기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설계자가 알고 표시를 하는 거하고 모르고 표시를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거, 여기서 이런 값이 얼마가 주어졌는데 설계자가 이거에 맞는 기준 길이를 파악을 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값이 다르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기준 길이를 변경해서 다시 측정을 해보는 작업을 아까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설계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설계자를 테스트해 보는 방법 뭐냐면, 이 도면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미 이걸 다 알아요. 그렇지만 모른 채 하고
아, 이거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측정기에서 뭐 컷오프 기준길 이런 거 어떻게 세팅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모른 척하고. 그러면 설계자가 그거는 ISO 4288 규격에 의해서 여기 내가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기준 길이 5개 하고 컷오프 0.8 하고 가우스는 필터는 가우스 쓰고 그래서 제가 규격에 따라서 표시를 안 하고 간략하게 한 겁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설계자는 이제 의도적으로 생략을 한 거고, 만약에 그렇게 질문했는데 설계자가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나도 잘 모르는데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 설계자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설계자들한테 잘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이러이런 내용이 있으니 앞으로 이거에 맞춰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을 생략할 수 있는지 한번 훑어볼게요. 다시 한번. 아까 요거 요 부분 요거는 가공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파라미터 규격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인데 맨 앞에 나오는 요거는 상한, 하한. 근데 기본이 U예요. 그래서 U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U라면 이 표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필터는 아까 우리가 가우스하고 ECR 얘기했죠. 근데 이 ECR 필터는 이거 몇십 년 전에 폐기된 필터예요. 20년 전에. 그게 지금은 안 쓰는 필터야. 그런데 왜 지금 ECR 필터를 계속 언급을 하냐 하면 옛날에 그 구입한 측정기를 지금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오토콜리메터 실습했죠? 이거 몇 년도에 구입했을 것 같아요? 이거 라떼 얘기 또 나오네. 내가 이 학교에 다닐 때도 이거 가지고 실습을 했어. 이 똑같은 바로 이거야. 근데 내가 이 학교 다닌 게 벌써 40년 전이에요. 얘는 최소한 50년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측정기를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래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폐기된 규격을 지금도 쓰는 측정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ECR을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는 ECR이라는 거는 이제 폐기가 됐고, 그 다음에 가우스 필터. 요게 가우스 필터예요. 그래서 가우스가 기본인데 가우스 필터도 벌써 한 몇십 년 쓴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우스 필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측정할 때 기준 길이, 평가 길이, 이송 길이 따졌죠? 평가 길이하고 이송 길이는 사실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양쪽에 프로파일 양쪽이 계산 부분이 약간 그 단말 효과라는 것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측정해가지고 그만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평가 길이보다 기준 길이 하나만큼 더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송 길이하고 기준 길이하고 평가 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버스트 가우스 필터라는 것이 생겨서 이제 그런 단말 효과라는 것이 없게 계산된 그런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자가 여기다가 가우스 필터를 써라, 로버스트 가우스 필터를 써라, 또는 뭐 스플라인 필터라는 거, 또 그 다음에 뭐 로버스트 스플라인, 웨이블릿, 뭐 모폴로지컬 여러 가지 필터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쓰라고 여기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더 추가된 필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서 만약에 접하게 되면 이제 내가 그 특강을 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가우스 필터라는 걸 쓰고 그게 표준이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라무다 S 라무다 C 요걸 주는데 요게 라무다 S는 0.0025 라무다 C는 0.82 기본이다.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RZ, WZ, PZ 이런 거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반드시 써줘야 돼요. R이냐 W냐 P냐 그 다음에 Z냐 A냐 이거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평가 길이. 평가 길이는 기준 길이의 개수라고 그랬죠. 이제 8개 쓰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5개, 컷오프의 5개 길이가 기본이에요. 그럼 5개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요거는 평가 규칙. 지금 요거 맥스 룰이에요. 여기는. 근데 요거는 16% 룰과 맥스 룰이 있는데 16% 룰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16% 룰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2 요거는 이제 공짜 값이니까 반드시 기록을 해 줘야 된다.